자, 지난주에 뭐 했냐면요. 기체 압력, 그냥 일반 압력이랑 기체 압력 비교해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압력은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압력이라고 하고, 압력은 면적분에 작용하는 힘. 지난주에 한 거 맞죠?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압력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누르는 힘인데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만 누르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압력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압력은 힘이 클수록 그 다음에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이 커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압력이 세져요. 그래서 여기 비교하는 거 보시면 삼각 플라스크에 물을 반만 넣은 거랑 가득 넣은 거랑 비교했더니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가득 넣은 삼각 플라스크가 더 스펀지를 많이 누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이 커진대요. 우리가 삼각 플라스크를 눕혀놓은 바로 세운 거랑 거꾸로 세운 거랑 면적이 얘가 훨씬 좁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누르는 힘이 세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압력이 커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리한 거죠. 밑줄 안 쳐주시면 밑줄 쳐주세요. 압력의 크기. 일정한 면적에 작용한 힘이 클수록 힘의 크기가 힘에 작용한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이 커진다. 그래서 이거 했던 거 기억나죠? 압력을 크게 하는 건 면적을 좁히는 거고요. 면적을 좁히는 거는 압력 커집니다. 잘 박히고 잘 들어가고 뭐 이런 애들에 살 때 쓰는 거고요. 압력을 작게 면적을 넓혀서 압력을 작게 하는 건 안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했던 거 기억나죠? 얼음판 위에 기어가는 게 깨질 위험이 적다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탄산음료의 병은 밑바닥을 꽃잎 모양으로 만들어요. 얘는 안 만들었죠. 얘는 그냥 평평해. 물이니까, 그치? 근데 탄산음료는 이렇게 울룩불룩하게 여기를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쵸? 엉덩이 같네. 자, 여기 끝이 이렇게 엉덩이. 그러니까 엉덩이 같다는 게 아니라 위험합니다. 엉덩이를 엉덩이라고 하는데 엉덩이 너무 따뜻해 불러? 궁둥이라고 하나? 탄산음료 댓글 병. 와 진짜 좋지. 페트병. 유리병 유리병만 나오네. 페트병. 그렇게 치는 거보다 그냥 쓰레기라고 치는 야, 여기 보시면 자, 여기가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돼 있는 건 탄산음료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최대한 넓혀서 압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기체 압력 보겠습니다. 기체 압력. 우리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한 거 복습한 거고, 이제 기체 압력 볼게요. 기체 압력이랑 그냥 일반 압력을 구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압력은 면적당 누르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기체 압력은 누가 누르냐면요. 기체 입자들이 충돌하면서 가하는 힘을 기체 압력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는 밑줄 별표. 근데 이거 누가 쓴 거예요? 다 그거를 있는데 이거 프린트가 그런가 봐요. 이거 연필자국 밑줄. 일정한 면적에서 기체 입자가 충돌하여 가하는 힘을 기체 압력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일단 기체 압력을 기압이라고 줄여서 얘기할 거고요. 우리 대기압이라고 있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고, 그 지구를 둘러싸고 대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대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대기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다고.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대기가 둘러싸고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약 1000km로 볼 겁니다. 자, 1000km의 공기가 우리 누르고 있는 게 1기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기는 지표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많고요. 여긴 되게 많아. 그 대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한다? 적어진다. 왜? 왜 지구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양이 많아지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작아질까요? 그렇지. 방금 내가 뭐라고 했어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유가 중력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이 강한 쪽에 공기가 많고 지구랑 가까울수록 중력이 센 거예요. 그래서 지구랑 가까운 쪽이 공기가 많고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공기가 적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압도 작아지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뭐 이제 뭐 그런 거를 자, 이건 뒤에서 하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기체의 압력이 작용하는 방향 볼게요. 기체 입자는 모든 방향으로 운동하면 충돌함으로 기체 압력은 모든 방향에 똑같이 작용한다. 이것도 밑줄 칠게요. 중요한 얘기네요. 밑줄. 자, 잘 들어봐 이제. 여기에 대한 거 얘기해 볼게요. 뭐 밑줄만 치는데 왜? 자, 봐봐요.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내가 풍선을 불 거야. 그럼 뭐예요? 불기 전 풍선은 안 부풀어 있겠죠. 하지만 공기가 아예 없진 않을 거야. 뭐 몇 개 있겠지. 공기 입자들이. 그리고 공기 입자들이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내가 공기를 불어 넣으면 뭐예요? 공기 입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공기 입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뭐가 늘어날 거냐면 충돌 횟수가 늘어날 겁니다. 얘네들이 서로 충돌하는 횟수. 그리고 충돌 횟수가 뭐라 그랬어요? 기체 압력이라 그랬죠. 기체 압력이 세지는 거야. 충돌 횟수가 늘어나니까 기체 압력이 세져요. 기체 압력이 세졌더니 풍선을 밀어내는 힘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풍선이 부풀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충돌 횟수가 곧 기체 압력의 세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뭐 했더니 입자의 개수를 늘렸더니 기체 압력이 커졌어요. 방법이 또 있죠. 입자의 개수는 안 변해 이제. 입자의 개수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입자의 개수를 늘렸더니 기체 압력이 꺼졌는데 기체 입자의 개수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압력을 늘리고 싶어.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뭐게요? 어떻게 하면 기체 압력을 늘릴 수 있을까? 방금 내가 뭐라 그랬어요? 충돌 횟수가 늘어나면 기체 압력이 커질 거라 그랬죠. 그러면 개수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충돌 횟수 늘리고 싶은 거야.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좀 더 작은. 좋아요. 그렇습니다. 용기의 부피가 작아지면 뭐예요? 입자의 개수가 그대로라도 더 많이 부딪힐 수 있겠죠. 그래서 압력이 증가. 근데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용기의 부피도 줄이지 않고 입자의 개수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더 많이 부딪히게 하는 방법. 좋나? 어떤 거 같아요? 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른이 대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모른다고 하시죠? 아니 저 아는지. 알면 대답하시던가요? 아니 안다고 대답을 하면 얘들이 이제 괜찮으니까. 그렇죠. 이걸 높이면 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왜 기체 압력이 증가하냐면요. 온도가 올라가면 운동 속도가 늘어나요. 운동 속도가 빨라지면 당연히 더 빨리 많이 부딪히게 되겠죠. 그래서 기체 압력을 늘리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입자의 개수를 늘리거나
공기 부피를 작게 만들거나 온도를 높여서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압력을 늘릴 수 있다. 또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압력의 예로 나와 있는 거 뭐 압축 공기 이용하여 옷이나 신발에 묻어있는 먼지를 제거한다. 이거 본 적 있어요? 공기를 얘가 이게 나오네요. 자, 그다음 혈압계. 혈압계도 공기 주머니에 공기를 채워서 혈압 측정하는 거고 그 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차가 굉장히 무거워요. 사람이 한두 명, 세네 명, 다섯 여섯 명, 일곱 여덟 명 가지고도 차를 들어올릴 수는 없어. 차를 들어올릴 만큼이 안 돼. 차 되게 무겁습니다. 하지만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공기 주머니를 넣고 공기를 불어넣으면 차를 들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이 세지. 차가 생각보다 진짜 무거워. 진짜 무겁습니다. 자, 그다음 에어백도 나오죠. 에어백. 자동차 에어백은 원래는 뭐예요? 지금 원래는 안쪽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체 고체 가루 두 개를 넣고 싹 접혀 있어요. 부피가 작습니다. 그다음 사고가 빵 하고 나면 걔네 둘이 섞이면서 기체가 발생해서 얘를 부풀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기체가 채워지면 기체 압력이 커짐으로 사고 발생했을 때 충격을 줄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할게요. 기체 압력 알아보기. 자, 지금 얘기한 뭐예요? 기체 입자들이 움직이면서 부딪혀가지고 압력이 커진대. 그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입자 자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비교하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 페트병에다가 쇠구슬을 넣는 겁니다. 쇠구슬을 넣고 흔들어. 쇠구슬을 넣고 흔들면 구슬들이 타다다다다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힘이 내 손에 전달되겠죠. 그래서 비교하는 겁니다. 구슬이 기체 입자들이 부딪히면서 생기는 기체 압력 힘을 내 손바닥이 느끼는 힘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15개, 페트병에 15개 넣고 흔드는 거랑 30개 넣고 흔드는 거랑 어떻게 되겠어요? 다르겠죠. 그쵸? 그래서 다름이 느껴진다. 뭐 이런 실험입니다. 됐지요? 여기 풀게요. 여기. 은수는 학교에서 보던 거, 딴 학원에서 보는 학생 있어요? 저요. 너 언제 봐? 일단 학교 갈 때 저랑 건우랑 은수랑 짜른이랑 같이 가고 월, 화, 목, 금, 토가 같은 학원이에요. 목금 토까지는 안 돼. 월요일날 그 프린트 주세요. 너한테 맡길게. 건우도 학교 같이 하는데요. 항상 너가 했으니까 너가 하도록 하자. 그래도 학교 같이 가는데 제가. 알았어. 그럼 둘 중에 있다가 랜덤으로 다 뽑아서 하겠습니다. 자,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압력은 커진다. 기체 입자가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기체 입자가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물체에 땡땡하게 힘을 가하기 때문에 기체에 땡땡이 나타난다. 충돌하여 힘을 가하기 때문에 압력이 나타난다. 찌그러진 축구공에 공기를 넣으면 축구공 속 입자의 개수가 많아져 기체 입자가 공에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함으로 기체 압력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일 법칙이랑 샤를 법칙을 할 건데요. 하기 전에 샤넬 법칙이 뭔데? 알아요. 자, 보시면 이제 우리 프린트 다 맞출 거고요. 은수가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프린트 풀고 영상 보셔서 다 같이 맞추셔야 됩니다. 자, 182쪽 1번 힘의 작용
면적이 같다면 힘이 클수록 압력이 커지는 거고요. 힘의 크기가 같다면 면적은 작을수록 압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압력이 커지는 경우는 못, 바늘, 악정, 칼날, 가위, 빨대, 아이젠 등이고요. 압력이 작아지는 거는 면적 넓히는 거, 눈썰매, 스키, 서피, 널빤지를 이용한 갯벌 이동하기. 널빤지를 이용해서 갯벌 이동하는 거 본 적 있어? 이걸 얘기 안 해줬구나. 널빤지 이용해서 갯벌 이동. 갯벌 가본 적 있어요? 갯벌? 네. 갯벌 가봤죠? 뭐 조개 캐고 막 이런 거 해봤어요? 그러면 그 조개를 캐는 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 안쪽까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잘 빠진다고. 그러면 그걸 빠지는 걸 막 하면서 하면 그게 많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구가 하나 나옵니다. 도구가 무슨 도구냐면요. 이렇게 생긴 도구가 나와요. 이미지. 자, 이렇게 생긴 애를 타고 갈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딱 나오네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는 자세로다가 갯벌에 가서 조개 같은 거 캐가지고 다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발이 빠지지 않으니까 더 원활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면적을 넓혀서 압력을 줄여서 안 빠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 기체 압력은 구별하라 그랬죠. 압력과 기체 압력. 일정한 면적의 기체 입자가 충돌해서 가하는 힘이 기체 압력이고 방향은 모든 방향에 작용합니다. 자, 그래서 스펀지 눌리는 정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얘는 벽돌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 벽돌이 하나고요. 얘는 벽돌 2개를 눕혀놨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더 무겁겠죠? 얘가 더 많이 누를 거다. 얘도 벽돌이 하나고 얘도 벽돌이 하나예요. 무게가 같아. 근데 뭐한다?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이 커진다 라는 겁니다. 뭐해? 따로따로 하셔야죠. 틀렸어요. 자, 그 다음 2번. 압력을 작게 하는 경우는 화살표 아래, 크게 하는 경우 화살표 위로 표시하래요. 끝이 뾰족하면 면적을 좁게 해서 압력을 크게. 스키를 신고 이동하는 건 면적을 넓혀서 압력을 작게. 아이젠 착용하는 건 뾰족하죠. 다시 압력 크게. 널빤지는 넓히는 겁니다. 화살표가 위아래. 답이 써놔야지. 자, 그다음 압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기체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맞죠? 충돌의 수가 증가하면 압력이 커지는 것도 맞고요. 기체 입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충돌의 수가 늘어날 테니까 압력도 커지게 될 겁니다. OOX요. 자, 기체 압력 이용한 예 보겠습니다. 빨대 아니고 튜브 맞고 눈썰매 아니고 에어백 맞고 맞습니다. 다 맞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하이탑으로 돌아갑시다. 어떻게 하이탑 50? 8쪽. 하이탑 58쪽. 자, 보시면 이제 뭐 할 거냐면요. 보일 법칙, 샤를 법칙 할 건데요. 보일 법칙이 뭐냐면 기체 압력과 부피 관계. 기체 압력과 부피 관계입니다. 자, 보세요. 일정한 온도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요. 온도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온도는 일정해야 돼요. 그 다음 일정 양의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줄어들고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이 작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늘어난다. 이었지? 58쪽이요. 어떻게 안 되고 안 지나서
자, 그래서 보시면 압력이 커졌더니 부피가 작아졌고 압력이 작아졌더니 부피가 커졌대요. 뭐 얘들이 나오죠. 감압 용기가 나옵니다. 감압 용기 속 과자 봉지의 변화. 감압 용기 뭔지 알아요? 감압 용기가 뭐냐면요. 이렇게 생긴 앤데요.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어요? 뭐 과학 시간에 자주 하는데 얘가 이렇게 잡아당겼다 뺐다 잡아당겼다 뺐다 하면 공기가 빠져요. 공기가 빠져요. 공기가 빠져. 왜 감압 용기냐면요. 공기를 빼서 공기량이 줄어들면 압력이 감소해서 감압 용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지금 공기가 차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용기에 공기가 이렇게 차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이만큼 차 있겠죠. 그럼 이 공기가 누르는 힘 있을 거죠.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감압 용기로 공기를 빼. 그럼 공기량이 줄어들어. 그러면 누르는 힘이 줄어들더라. 그랬더니 뭐예요? 과자 봉지가 안에서 부풀어 오르더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실험하냐면요. 피스톤 주사기에다가 풍선을 넣는 거예요. 풍선을 넣어서 풍선의 피스톤을 누를 때랑 잡아당길 때랑 풍선의 크기 비교하는 겁니다. 자, 이거 설명하면서 이 그림 보면서 이건 먼저 설명하고 뒤에서 얘기할게요. 자, 봐봐 이제. 원리를 얘기해 볼게요. 자,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지고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가 커진다고 그랬어요. 이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쉬울 겁니다. 자, 보시면 지금 용기에 밀폐되어 있는 용기입니다. 밀폐되어 있는 용기에 기체를 담고 그 위에 뭘 올려놨냐면 추를 2개 올려놨어요. 그쵸? 추를 2개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이게 기준이야. 이게 기준으로 삼고 추를 더 올릴 겁니다. 압력을 늘릴 거예요. 그럼 이 압력은 무슨 압력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외부 압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외부 압력. 바깥에서 누르는 힘. 이 기체 압력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누르는 외부 압력입니다. 그래서 추를 4개로 늘렸어요. 4개로 늘렸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누르는 힘이 세졌더니 부피가 작아졌어요. 여기가 좁아졌어. 용기 부피 감소입니다. 아까 나온 거 기억나죠? 용기 부피가 감소했어요. 기체 부피도 감소해요. 바깥쪽에 압력이 줄어들었어. 근데 기체 양은 그대로야. 왜? 밀폐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체 부피가 감소하니까 입자 사이의 거리가 좁아졌겠죠. 입자 사이 거리가 좁아지니까 입자의 개수가 그대로이지만 뭐 한 거예요? 충돌 횟수는 늘어나는 겁니다. 충돌 횟수 늘어나니까 안에 있는 기체 압력도 증가한다. 이해됩니까? 외부 압력이 증가해요. 바깥에서 누르는 힘이 세지면 얘가 작아지는 겁니다. 기체 부피 감소하고 입자 사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충돌횟수 증가하고 충돌횟수 증가하니까 안쪽 기체 압력도 증가하더라. 그런 얘기고 반대로 추가 2개에서 하나로 줄어들었어요. 하나로 줄어들었더니 안에 있는 기체 부피가 증가해요. 입자 사이 거리 멀어졌어요. 충돌횟수가 줄어듭니다. 충돌을 절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압력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뭐에? 보일 법칙의 기본 원리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쭉 얘들이 다 똑같은 얘들입니다. 이제 그 상황만 달라지는 거죠. 봐봐. 여기도 아까 얘기한 대로 주사기에 앞에를 막고 하나는 눌렀고 하나는 당겼어요. 그럼 얘는 외부 압력이 증가한 거죠. 누르는 힘이 세졌으니까 외부 압력 증가고 얘는 외부 압력이 감소한 겁니다. 압력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여기 안쪽에 공간이 좁아져요. 부피 감소했어요. 부피 감소하니까 풍선이 쪼그라들더라. 여기는 늘어나니까 왜 보일이죠? 왜 보일이냐고요? 아니 저게 보일이죠.
자, 그 다음 얘는 풍선이 9% 오를 건데요. 왜 9% 오르냐면요. 얘를 땡겼잖아요. 그러니까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서 부피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뭐 한 거예요? 보일이란 사람이 과학자 이름입니다. 보일 과학자 이름이었어요. 보일이란 사람이 실험을 통해 온도가 일정할 때, 여기도 나오죠. 온도는 일정해야 됩니다. 온도가 달라지면 안 돼요.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한 양의 기체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를 보일 법칙이라고 할 거다. 그래서 여기 밑줄 쳐주시고 여기다가도 밑줄을 쳐주셔야 돼요. 별표. 식이 나와요. 식. 압력 곱하기 부피는 일정하다. 처음 압력 곱하기 처음 부피는 나중 압력 곱하기 나중 부피입니다. 그러니까 압력을 바뀌어서 부피 바뀐 거 곱하면 그 값이 모두 같다는 거죠. 뭐 식 자체는 쉽습니다. 여기 무슨 얘기냐면 뭐 이거예요. 1기압일 때 60ml래. 그럼 처음 압력이 1기압일 때 부피가 60ml였어요. 그럼 곱하면 60 나오잖아요. 모든 게 다 60이 될 거란 얘기죠. 2기압일 땐 30ml가 될 거예요. 곱하면 60. 4기압일 땐 15ml가 될 거예요. 곱하면 60. 그럼 6기압일 때는 부피가 몇이 되겠습니까? 10이 되겠죠. 왜냐하면 곱한 값이 항상 일정할 거니까. 이것이 바로 보일 법칙이다.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지고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가 커지더라. 이것이 보일 법칙. 됐습니까? 네. 보일 법칙 자체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실험도 나와요. 뭐 한 거냐면 주사기에 공기를 넣고 그 다음 앞에를 막은 다음에 누를 거예요. 그래서 누르기 전과 누르는 후를 비교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온도는 일정해요. 온도가 일정한 걸 왜 강조하냐면 보일에서 얘가 달라지면 달라지기 때문이고요. 일정한 온도란 얘기는 운동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건 입자 운동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시킨 다음에 압력을 다르게 할 거예요. 조건을 하나만 다르게 해서 비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일정 온도에서 기체가 들어있는 주사기의 필통 누르기 전, 누르기 후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면 일단 그림 엄청 깨져. 자, 여기 책 보시면 여기 이 화살표의 길이는 똑같아요. 왜냐면 온도가 일정하니까. 운동 속도가 일정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똑같을 거냐면 입자의 개수도 똑같을 겁니다. 지금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얘가 8개면 여기도 8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8개로 동일하죠. 바뀌지 않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눌렀어. 밖에서 눌렀더니 외부 압력이 증가했죠. 외부 압력 증가해서 입자 서리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입자 서리 거리가 가까워지고 부피가 작아졌어요. 그럼 충돌의 수도 당연히 이쪽이 더 많아지겠죠. 이렇게 일정한 거랑 늘어나는 거랑 줄어드는 거랑 비교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용기 속 기체 부피가 줄어들면서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고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충돌의 수가 증가해서 압력이 커진다. 외부 압력 작아지면 기체 입자 부피 늘어나면서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고 그래서 입자 사이 충돌하는 횟수가 감소하므로 압력이 작아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게디하고 비교드 거. 자, 맞출게요, 그럼.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 양의 기체 압력과 부피는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져야 곱하면 일정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반비례하는데 이를 보일 법칙이라고 한다. 일정한 온도에서 주사 끝을 막고 피스톤을 눌렀대요.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질 거고 충돌하는 수는 증가하겠죠. 했어야죠. 보일 법칙 이해해 볼게요. 보일 법칙 이해해 보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오죠. 뭐 그 대표적인 게 그거죠. 과자 봉지. 과자 봉지를 가지고 비행기에 타면 비행기 타봤어. 그만 자. 네. 깨어나라. 안 자고 있어. 눈을 그렇게 오래 가고 잔 거랑 뭐가 달라요? 내가 쳐다보고 있는지도 몰랐죠? 아니요. 알았다고? 그럼 자기가 잔지 안 잔지도 몰라요. 아 그거. 뭐? 네가 눈을 감은 지가 얼마나 오래 지났는데 지금 수업 시간에 눈을 자지도 않았는데 감고 있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한참 지났어요. 잤다고 녹아, 잤다고. 자, 어쨌든 그래서 과자 봉지를 가지고 비행기를 탑니다. 저도 한숨 잘 기억. 과자 봉지까지. 그러고 널 쳐다보고 있었다니까. 네. 한참. 10초가 아니라 한참. 자, 어쨌든 그래서 비행기 아니나 높은 산에서 과자 봉지의 변화 보시면 과자 봉지 가지고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과자 봉지가 팽팽하게 올라간 이유는 공기가 이 얘기를 해야겠구나. 그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기압이 작아져요. 아까 얘기했죠. 지구를 둘러싸고 대기가 있습니다. 이 대기가 누르는 힘이 대기압. 근데 공기가 여기 있으면 어때요? 여기 있으면 여기서 이만큼 누르는 힘이 대기압인데 여기 떠 있으면 비행기에 떠 있으면 요만큼이 우리를 누르기 때문에 공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희박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희박한 공기가 누르니까 뭐 한다? 압력이 작아진다. 네. 영재. 여기다. 여기. 아니 쎄 버리지 말라고. 네 코는 네가 내 푸세 있어. 네 푸세 있어가지고 왜 머리 무지하고 당근에 눌릴 거는. 그래서 야 너네 지금 녹화되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보시면 뭐 얘기 담았어? 그래서 위로 올라와서 공기 희박해지니까 여기 공기가 누르님이 약해지고 공기가 누르님이 약해져 압력이 작아졌으니까 뭐예요? 부피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비행기가 높은 산에 위로 올라갈수록 부피가 커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잠수부가 내뿜는 공기방울은 거꾸로죠. 물 안으로 들어가면 물 밑으로 들어가면 잠수부가 물에 눌리는 수압이 너무 세 밑에서. 근데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커진다고요. 공기방울이 커진다고요. 왜? 수압이 약해지니까. 물이 누르는 힘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모두 다 뭐예요? 압력이 커졌더니 누르는 힘이 작아졌더니 부피가 커졌고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가 커진다. 그래서 헬륨풍선 아시죠? 헬륨풍선이 위로 올라가면 우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터질 거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왜 터져요? 압력이 작아지면서 부피가 커지니까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풍선은 커지게 되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만약에 우주호흡을 입지 않은 상태로 날아가면 점점 부풀어 오를 거예요. 그래 터져요. 그것까진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이런 잔인한 얘기해도 될까요? 네. 부분적으로 터질 것 같습니다. 하나씩. 왜냐면 살은 되게 잘 터지겠죠. 터지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은 막
그 뭐 보시면 막 200kg, 300kg 찐 사람들도 막 살잖아요. 살 잘 늘어나니까 아마 살은 부풀어 오르고 터지진 않을까? 그러니까 터지진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고요. 근데 터질 애들 있죠. 기본적으로 고막은 바로 터지겠죠. 저같이 마른 사람은 터지겠죠. 저기요 학생?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저기 가서 클리닉 하면 돼. 저 맞은편 교실. 그렇지. 거기. 선생님 제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제 이름이요? 제 이름. 저요. 알아요. 모르세요. 왜요? 모르실 것 같아요. 아까 불렀잖아요. 뭘 모르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기 학생이라는 거군요. 자, 그래서요. 그래서 풍선은 얘기했고 공기주머니가 들어있는 운동화 요것도 자 요번에는 뭐예요? 내가 운동화를 신고 뛰어올랐다 착지하면 누르는 힘이 세지니까 압력 커지겠죠. 그 압력이 커지면 공기주머니의 부피가 줄어들고 공기주머니에서 압력이 커진대. 이걸로 뭐 하는 거예요? 이 압력이 커지는 걸로 충격은 흡수해주는 겁니다. 흡수 이런 걸 이용하는 거죠. 기체 저장 장애. 기체는 모두 기체 형태로 잘 저장을 안 해요. 그냥 저장은 안 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산소를 보관하고 싶어. 그럼 어때요? 산소를 보관해. 이만큼 보관해? 이만큼밖에 안 담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기체를 보관할 때는 용기의 압력을 높입니다. 용기 압력을 엄청 높여서 부피를 줄여가지고 보관해요. 기체 압력은 보통 그렇게 저장합니다. 그래서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특수 용기를 사용하는 거고 여기 범퍼판도 똑같죠. 충돌할 때 압력이 가해지면 부피가 줄어들면서 충격을 줄여준다. 그렇게 되고요. 여기 고막 얘기가 나오네요. 고막 얘기가 나오니까 고막 얘기합시다. 우리가 내가 아까 우주로 가면 고막이 제일 먼저 터질 거라 그랬는데요. 왜냐면 고막이 되게 얇아요. 고막이 되게 얇은 막이라서요. 안쪽 기압과 바깥쪽 기압에 차이가 생기면 고막이 밀려나면서 귀가 먹먹해져. 왜 그러냐? 우리가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있어. 우리가 있으면 사람이 공기가 누르잖아요. 공기 몇 킬로미터가 누른다 그랬어요. 1000km의 공기가 우리 누를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압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안 찌그러지고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센 압력이 날 누르고 있지만 난 찌그러지지 않아. 왜? 나도 미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밀어. 너도 밀고 나도 밀고. 그래서 버티고 있는 거야. 근데 우주로 나가는 순간 뭐 한다 그랬어요? 우주로 나가면 뭐가 없어져요? 갑자기 얘만 없어져. 그래서 부풀어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거고, 물론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주복을 입지 않은 상태로 우주로 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풀어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건데, 이때 여기서는 뭐 하는 거냐면, 원래 지금 뭐 해야 돼요? 얘랑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고도가 높아지면 얘의 힘이 약해지는 거야. 비행기를 타면 이 바깥쪽에 누르는 힘이 약해지면서 기압차가 생기면서 공학이 밀려나간다. 그러면서 귀가 먹먹해지거나 심하면 귀가 되게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품을 한다거나 침을 삼킨다거나 뭐 코를 막아서 뭐 침을 삼킨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예시해 줍니다. 그거 다 맞아요. 왜냐면 그걸 압력을 조절하는 관이 귀에서 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나 입으로 그 자극을 주면 압력을 조금 더 빠르게 맞출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일 법칙이다. 자, 이것도 동그라미 쳐봅시다. 자, 과자 봉지를 높은 곳으로 가지고 가면 과자 봉지의 부피가
늘어나고요. 일정한 온도에서 많은 양의 기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기체를 낮은 압력을 가해서 부피를 늘려야겠죠. 그래야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이 보일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볼까요? 샤넬 법칙은 자, 요건 이제 실험한 겁니다. 실험. 어떻게 실험했냐면 무선 기체 압력 센서에다 주사기 매달아가지고 주사기 누르면서 부피 어떻게 변하는지 압력 측정한 거죠. 그래서 압력 센서를 측정한 거예요. 부피가 20일 때 압력, 18일 때 압력, 16일 때 압력, 14일 때 압력, 12일 때 압력, 10일 때 압력을 쭉 체크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뭐 얘기죠. 여기에 센서가 숫자를 표시해 줬겠죠. 그랬더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지고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는 커지더라. 반비례한다 라는 걸 알아냈죠. 그리고 곱한값이 모두 일정하다. 부피가 20일 때 압력이 1이었으면 부피가 10일 때 압력이 2로 늘어나. 그래서 일정하다. 곱한값이 일정하다. 이것이 뭐다? 보일 법칙이다 라는 겁니다. 네, 풀까요? 61쪽 푸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풀 거냐면 프린트 또 풀게요. 일단 이거부터 풀어. 61쪽. 그러면 일단 쉬는 시간을 하고 풀겠습니다. 기다려봐요. 아직 아니 저도 입에서 나는 이거 그것이 민트죠. 자, 보시면 우리 그 하이탑 61부터 맞출게요.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 실험하는 거 중요하다고 했죠. 일정한 온도여야 입자 운동 속도가 동일하다. 그 다음에 일정량의 기체 부피가 줄어들수록 압력이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공기가 5ml일 때 압력은 6기압이다. 이거는 여기서 뭐였어요? 우리가 1기압일 때 부피가 20이었어요. 1기압일 때 부피가 20이었으면 자, 그러면 부피가 5ml일 때 압력은 4기압이 돼야지 맞죠? 20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X. 자, 그 다음 변하지 않는 거 고르래요. 변하지 않는 거 입자의 개수 변하지 않고요. 충돌의 수. 피스톤을 누르면 기체 부피가 감소하면서 입자 사이 거리가 좁아지니까 충돌의 수 늘어날 겁니다. 얘는 아니고 입자 사이 거리는 좁아지고 빠르기는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온도 빠르기는 일정할 거예요. 기억 리을이 일정. 됐습니까? 그 다음 우리 프린트 190쪽이라고 했죠? 저도 입에서 어지러워요. 그만해 이제. 얘 진짜 어지러워. 냄새 맡지 마. 제가 저한테 쏘는 자, 190. 다들 움직이는 거. 자, 볼게요. 자, 보일 법칙 정리하는 겁니다. 보일 법칙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 압력과 부피는 그렇죠. 반비례한다. 자, 외부 압력이 어떨 때 기체 부피가 증가하겠습니까? 바깥쪽의 압력이 감소해야 부피 증가하겠죠. 그래서 입자사이 거리도 증가하고 충돌의 수 감소하면서 압력 감소. 그럼 여기도 외부 압력이 증가해야 기체 부피가 감소하고 입자사이 거리 감소하면서 충돌의 수 증가, 기체 압력 증가. 자,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 부피는 감소하고 압력이 감소하면 기체 부피는 증가한다. 이것이 보일 법칙. 자, 실린더 압력 봤어요. 부피가 가장 큰 지점. 가로축이 기압 압력이고요. 세로축이 부피입니다. 그럼 세로축에서 제일 높은 게 부피가 제일 큰 거니까 맞고요. 압력이 가장 큰 지점은 부피 가장 작고 압력 큰 거 다 맞고요. 부피 곱한값 모두 같겠네요. 그래요. 3번. 지금 외부 압력을 늘렸어요. 외부 압력을 늘려서 누르는 힘을 강하게 해서 부피를 감소시켰고 입자사이 거리가 가까워졌고 충돌의 수가 늘어나서 기체 압력도 늘어났을 겁니다. 기체 부피는 감소.
기차 압력 증가, 입자의 개수는 일정합니다. 충돌 횟수 증가했겠죠? 빠르기는 온도가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일정. 자, 4번 기체 압력과 부피 관계를 예로 봅시다. 운동화보다 하이힐을 밟힐 때 더 아프다. 맞긴 한데 여기서는 그쵸, 아프죠. 아프지만 기체 압력과는 관계가 없죠.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과자봉이 부풀어오는 거 맞고요. 셀럽풍선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는 것도 맞고요. 수면 위로 올라오는 공기방울 커지는 것도 맞죠. X, O. 자, 다시 하이탑 교재로 가서요. 그 정도야? 아니요. 62쪽이요. 계산 문제. 간단하니까 요 계산 문제 저기요? 듣고 있죠? 연습 문제 1번, 2번, 3번, 4번은 알지만 지금 푸세요. 오일의 법칙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빨리 그만하고. 진짜 그런 일 같은 거 어떻게 됐어요? 자, 맞추겠습니다. 다 풀었죠? 아니요. 부담님도 뭔가 이상해요. 이상해. 처음 압력 곱하기 처음 부피는 나중 압력 곱하기 나중 부피로 계산하시면 돼요. 다 기본이 그거. 여기 책 나오네요. 책에도 처음 압력 곱하기 처음 부피는 나중 압력 곱하기 나중 부피랑 같다. 요거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이 식 이용해서. 일단 하나 풀어볼까요? 네. 자, 보시면 뭐 계산하는 거죠. 뭐 1기압에서 부피가 10이었대. 1기압에서 부피가 10ml였대요. 5기압으로 기압을 높이면 몇 ml겠냐? 이런 문제죠. 그쵸?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가 이거랑 같다. 그러면 x는 몇이 되는 거예요? 2L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2번도 해볼게요. 내용 기억 안 나는데. 1기압에서 100ml래. 근데 80, 몇 기압으로 늘렸는지 모르겠지만 부피가 80ml가 줄어들었대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곱하면 100이고 이거 곱하면 80x니까 x는 몇이 되는 거예요? 4분의 5. 자, 4분의 5로 끝내시면 안 되고요. 분수는 안 됩니다. 소수로 바꿔주셔야 돼요. 기억. 좀 이거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 돼요. 못 푼 사람들은 씩 적어 두시고요. 자, 다음 선생님. 어. 이거 4분의 5기압이라고 적어도 돼요? 정답 적을 때? 고치라고 1.25로. 네? 1.25로 고치라고. 네. 아니 굳이 따지자면 분수로 구하여라라고 나와 있지 않은 한은 소수로 구해주죠. 자,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과 부피 관계 나타낸 것이다. 압력이 2기압일 때 그때 부피를 구하시오. 이것도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1기압일 때 부피가 몇이냐면 60ml예요. 그러면 2기압일 때는 몇이겠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EX는 60, X는 30ml. 다 쉽죠? 2-2번도 해보겠습니다. 2-2번은 기억, 니은은 각각 구하래요. 기억도 구하고 니은도 구하래요. 자, 일단 1기압일 때 100ml가 나와 있으니까 1기압일 때 100ml예요. 그러면 기억부터 구해볼까요? 기억은 5기압이래요. 5기압. 이거 곱하기 돼. 5기압일 때는 기억이래. 는 해서 기억 포함되지. 자, 그럼 5기압 곱하기 기억은 100이니까 기억은 몇 나옵니까? 20. 20ml. 니은도 방법 똑같죠? 1기압이 100이면 1기압이 100ml면 니은은 기압이니까 이것 좀 넣네요. 예, 니은 곱하기 50ml. 그러면 50 니은은 100이니까 니은은 2기압. 간단하죠? 10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샤를 할게요. 자, 넘기시면 쭉 넘겨서 나머지 숙제고 172쪽 72쪽 근데 선생님, 시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이따 알려줄게요. 자, 이 샤넬 법칙 보시면 기체 온도와 부피 관계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도 커진다는 내용인데요. 이때 기체는 여기 뭐 저기 나오죠. 일정한 압력에서 이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겁니다.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일정량의 기체 온도 높아지면 기체 부피 늘어나고 온도 낮아지면 기체 부피 줄어든다. 여긴 정비례죠. 그쵸? 그냥 비례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 늘어나고 온도 낮아지면 부피가 감소한다. 그래서 뭐 여러 예가 나옵니다. 여기 뭐 나오냐면 뜨거운 물에다가 삼각 플라스크 뜨거운 물에 넣고 풍선 꼽아 놓으면 부풀어 오르지만 얼음물에 넣으면 쪼그라든다는 거. 그 다음에 풍선을 액체 지수에 가까이 하면 쪼그라든다는 거. 부피 감소해서. 오줌 싸기 개념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샤를 법칙이 나오는데요. 샤를 법칙은 샤를이 정리한 법칙이고요.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량의 기체는 종류에 관계없이 온도 높아지면서 부피 일정이 늘어난다. 똑같은 얘기예요. 온도 올라갔더니 부피가 증가하더라. 근데 뭐가 중요해요 여기서? 기체는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거. 이게 샤를의 법칙.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열하면 뭐 예를 들면 굴이랑 알루미늄이랑 가열하면 열을 가하는 거에 따라 늘어나는 부피가 달라. 고체든 액체든 종류에 따라 부풀어 오르는 게 다릅니다. 열팽창 정도가 달라요. 열팽창? 뒤에서 뭐 우리 열팽창 배웠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고체나 액체는 열 팽창 정도가 달라, 종류에 따라. 그래서 어떤 애는 조금 늘어나고 어떤 애는 많이 늘어나고, 그거 이용해서 만든 게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애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자, 근데 기체는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류를 가릴 필요가 없어요. 모든 기체는 모두 동일한 비율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비율이 몇이냐면 옆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x라고 보시면 되죠. t도씨일 때 부피를 구하려면 0도씨일 때 부피에다가 0도씨일 부피에 273분의 t씩 증가한다.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은 뭐예요? 273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1도 올라갈 때마다 0도씨일 때 부피의 273분의 1씩 증가해요. 모든 기체가 동일하게.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우리 아까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인데요. 요번엔 온도가 증가했더니 뭐 했어요? 화살표의 길이가 길어졌어요. 온도가 증가하면 운동 속도가 빨라지니까 화살표의 길이는 증가했고, 입자의 개수는 동일합니다. 입자의 개수는 동일하고 부피가 커졌죠. 자, 이제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온도 그림 이어서. 자, 봐봐. 온도를 증가시킬 거예요. 이때 뭘 고정해놨냐면 바깥에 외부 압력은 고정입니다. 외부 압력 달라지지 않아요. 압력은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를 증가시키면 뭐가 달라진다? 기차, 입자, 운동 속도가 빨라진다. 운동 속도가 빨라지면 용기 벽면에 강하게 충돌 세기가 증가합니다. 충돌 세기가 증가하면서 기체 부피 증가. 언제까지? 바깥쪽 압력과 안쪽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기체 부피가 증가할 거예요. 반대로 온도가 내려가요. 운동 속도가 느려집니다. 운동 속도 느려지면 충돌 세기, 충돌 횟수 줄어들겠죠. 그럼 기체 압력이 작아져. 기체 압력이 작아지니까 부피가 감소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샤를 법칙이 더 간단해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증가하고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작아집니다. 그때 일정한 비율로. 그렇죠. 그래서 주물러 같은 데 하나 줄까? 아니. 변하지 않는 거는 입자의 개수 안 변합니다. 그리고 외부 압력도 그대로일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면 온도를 높이면 빠르기가 빨라지고 세기가, 충돌 세기가 증가해서 입자 사이 거리를 벌릴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잘 듣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줌 싸기 인형을 얘기해봐요. 남들이 다 지금 점점 집중력을 잃어. 자, 오줌 싸기 인형 같은 경우에는 뭐 별건 아닌데요. 우리 문제집에 자주 나오니까 한번 설명할게요. 자, 오줌 싸기 인형이 왜 오줌 싸기 인형이냐면 안에가 비어있어요. 안에가 비어있는 인형입니다. 이걸 뜨거운 물에 넣을 거예요. 뜨거운 물에 넣으면 안에 있는 인형 안에 있는 기체가 부피가 커지겠죠. 부피를 키워. 그러면 여 공간보다 넓어지니까 이 나머지가 어떻게 돼요? 빠져나와. 이 상태에서 찬물에 넣으면 뜨거운 물일 때 이만했던 애가 뭐 하는 거예요? 줄어들 거예요. 쪼그라들어. 그랬더니 공간이 비었죠. 이 빈 공간을 물이 채울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뜨거운 물을 부으면 원래 쪼그라져 있던 공기가 커지면서 물을 밀어낼 거야. 그랬더니 마치 인형이 오줌을 싸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해서 오줌 싸기 인형입니다. 그래서 원리 기억하시고요. 이게 문제 가끔 나오니까 원리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압력이 일정해야 돼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부피 커지는 거고,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 부피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같이 볼게요. 우리 생활 속 얘. 자, 그래서 여름철 자동차 타이어의 변화. 여름철 도로를 달린 자동차 타이어가 팽팽해진다. 이것은 기체 온도 높아져 기체 부피 늘어나기 때문이다. 우리 여름철에는 그래서 타이어를 가득 채우지 않아요. 가득 채우지 않고 좀 공간을 둡니다. 공간을 둬야 우리가 마찰, 자동차가 계속 다니면서 마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도가 더 높아져. 뜨거운 것도 뜨거운 건데요. 다니니까 더 높아져. 그래서 온도가 되게 높아져서요. 부피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가득 타이어의 공기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돌아다니면 터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그럼 겨울에는 반대로 어떻게 하겠어요? 겨울에는 좀 빵빵하게 채워 넣습니다. 왜냐면 겨울에는 공기가 수축하니까 공기가 가득 안 차서 줄죠. 뭐 이런 겁니다. 뭐 이거 해볼까요? 동전, 차가운 유리병 입구에 물을 적신 동전을 올려놓고 그 유리병을 감싸지면 동전이 들썩들썩 하면서 움직여요. 왜냐면 유리병 안쪽에 기체의 부피가 커지면서 동전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찌그러진 탁구공 찌그러뜨린 다음에 뜨거운 물에 넣으면 탁구공이 탁 하고 펴져요. 이것도 기체 부피가 늘어나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이 포개졌어요. 하나하나 겹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바깥쪽 그릇 저 듣고 있죠? 네. 자, 이 안에 물을 집어넣는 물을. 이제 물 안 들어가겠죠? 겹치면 여기 뜨거운 물에 담가 놓는 겁니다. 뜨거운 물에 담가 놓으면 이 안에 있는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얘를 밀어내서 그릇이 빠진다. 그런 얘긴데요. 여기에 차가운 물 넣으면 더 효과적이겠죠. 안쪽 그릇엔 차가운 물, 바깥쪽은 따뜻하게 만들어 놓으면 더 잘 빠지겠지. 차가운 애는 수축할 거니까요. 피펫이 뭐냐면요. 피펫이 나오는데요. 피펫은 피펫이에요. 피펫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긴 힘들고요. 우리 스포이트는 많이 봤죠. 스포이트. 네. 스포이트는 여기 고무가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옮기는 거. 스포이트 알죠? 그 스포이트에서 얘를 빼고, 고무를 빼고, 더 얇게 뾰족하게 만든 게 피펫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긴 게 그렇게 생겼어. 위에가 뚫려있어. 뭐였어요? 스포이트랑 쓰는 방법 똑같아. 액체를 옮길 때 씁니다. 액체를 옮기는데 좀더 명료하게. 그쵸. 소량의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소량의 액체를 옮길 때 쓰고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피펫을 내가 옮기고 싶은 액체에 담그면 액체가 그냥 담겨요. 표면 장력에 의해 열로 들어옵니다. 담기는 건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담겨요. 그 다음에 뺄 때는 어떻게 빼냐면요. 얘처럼 손으로 이렇게 감싸줍니다. 여기를 빈 공간을 감싸주면 안에 있는 요 공간에 있는 공기 부피가 커지면서 얘를 밀어내서 방울이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한 방울 한 방울 옮길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플라스틱을 가열한 다음에 풍선에 밀착시키고 시간이 지나면 이 안쪽 부피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붙는다. 풍선에 플라스틱 병을 이렇게 붙이면 이 안쪽이 여기 공간이 좁아지면서 요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도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뭐 동그랗게 자국 나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뭐 하시고 75쪽 보겠습니다. 75쪽도 똑같죠. 지금 온도를 낮췄네요. 온도가 낮춰짐에 따라서 이건 설명을 해야겠구나. 자, 볼게요. 이거 봐. 한
하는 건데? 저기요, 이거나 집중하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뭐냐면 좀 잘리네. 자, 그다음 여기 보시면 빨대 끝에 조금 떨어진 곳에서 색소 섞은 글리세롤을 넣고 빨대 끝을 밀봉기로 막습니다. 자, 빨대 끝에 색소를 넣고 끝을 밀봉기로 막았어요. 됐어요? 네. 그 다음 뜨거운 물이 담긴 실린더에 이 빨대를 디지털 온도계랑 함께 고정할 거래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잘 봐줘요. 이 실험 이게 헷갈린다고. 지금 이 빨대가 뭐 한 거냐면 다시 설명할게요. 빨대에 글리세롤이라는 액체를 넣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방울이 생길 거 아니야. 여기 방울이 생길 거예요. 그 다음 이 끝은 뭐예요? 밀봉기로 막아. 그럼 여기 공기가 차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요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50도씨가 되면 이 방울의 위치를 표시할 거래. 그러고 온도가 낮아질 때마다 반복할 거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공기 부피가 점점 작아지겠죠. 온도를 낮췄으니까. 그럼 눈금이 처음에 50일 땐 여기였다가 뭐 이렇게 낮아지겠죠. 그 개수를 기록한다. 개수를 기록했네요. 숫자가 아니라. 이 사이에 들어간 개수를 기록했대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 때는 이 눈금 개수가 많을 테니까 38이 된 거고, 온도가 낮아지면 여기 부피가 작아지니까 눈금 개수가 줄어들게 된다. 결국 뭐예요? 온도가 낮아졌더니 부피가 작아지더라 라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 이게 어떤 건지 잘 봐두세요. 문제도 풀고요. 75쪽. 그래서 시험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나 기체 압력까지 시험입니다. 어디서부터요? 중력부터요. 왜 여기까지요? 네. 자, 맞출게요. 이 탐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글리세롤 방울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입자가 부피가 작아져서 거리 가까워지는 거 맞고요. 온도와 부피는 반비례한다. 틀렸죠. 온도 낮아지면 부피도 작아지니까 비례고요. 온도에 25도에서 20도가 되면 차지하고 있는 눈금은 감소하겠네요. OXO. 아닌 거, 샤를 아닌 거. 풍선이 하늘 위로 올라와서 점점 커지는 건 보일입니다. 아니고요. 여름철에 타이어 팽팽해지는 건 온도 높아지면 부피 커지는 거니까 맞고요. 뚜껑을 닫은 페트병에 냉장고에 넣으면 찌그러지는 거 온도 낮아져서 부피 작아졌기 때문이고, 달걀을 바로 끓는 물에 넣으면 쉽게 터지는 이유는 온도가 높아지면서 안쪽 부피가 달걀 안쪽에 빛의 부피가 갑자기 커지면서 터지는 거고, 그 다음에 비닐랩 씌우면 부풀어 오르는 것도 뜨거우니까 부피 커져서죠. 그래서 나머지 1번만 설명할 수 없는 보일이고 나머지 샤를이다 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까지 진도 나가지 않고 여기 풀게요. 어쨌든 준비하는데요. 76줄 풀려있다. 76줄 풀려있다고? 안 풀려있네. 잘못 봤다.
연습 문제 1, 2, 3, 4 풀게요. 그 다음 시간 연습 오면 다 같이 푸는 게 낫지 않을까? 빨리 푸세요. 잘못 봤어요. 이 식에 대입하는 겁니다. 이 식 보고 푸세요. 영도 씌울 때 부피 0도 씌울 때 부피 더하기 0도 씌울 때 부피 곱하기 273분의 x가 x일 때 온도예요. 아, 온도랜다. x일 때 부피예요. 요거 보기 힘들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x일 때 부피는 0도 실 때 부피 더하기 0도 실 때 부피 곱하기 273분의 x. 그러네. 선생님도 배고프다. 점심도 못 먹었는데. 아침은 먹으셨나요? 아침 먹었어. 야, 둘이 가위바위보.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나도 뛰어내. 뭐하는 내가 잘 못하니까 그래. 그거 맨날 얘가 챙겨줬는데 무슨 소리야. 아침으로 저번에는 바로 안 가져서 보는 거네요. 자, 맞추고 끝낼게요. 보세요. 자, 1기압에서 부피 100ml의 기체 온도 압력 높였대요. 온도를 546도를 높였대요. 이때 부피 몇이냐? 그러면 식에 대입해야죠. 0도 실 때 부피 더하기 0도 실 때 부피 곱하기 273분의 546 하시면 됩니다. 약분하고 맞지? 그러면 300이지. 응. 왜냐면 하나만 곱하잖아. 두 개가 아니라. 뒤에 것만 곱하잖아. 앞에 것만 곱하. 아, 여기 더하기야 더하기. 그거 200. 해야 돼. 헷갈리다. 까보세요. 자, 그 다음에요. 얘도 보겠습니다. 0도 실 때 부피 150ml. 0도 실 때 부피가 150ml고 더하기 150ml 곱하기 273분의 x는 300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얘랑 X가 더합값이니까 x는 273. 273이 돼야죠. 3번 보겠습니다. 자, 273일 때 온도, 부피 구하래요. 0도 실 때 부피가 15네요. 그러면 15 더하기 15 곱하기 273분의 273도씨. 우리 이거 구할 거니까. 그러면 약분해서 부피는 30리터. 그렇게. 됐죠? 2번도 구할게요. 45일 때 온도를 구하래요. 45는 15 더하기 15 곱하기 273분의 x. 식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뭐 이항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몇 나와요? x 몇 나오냐고요. 3이 아니라 몰라요. 안 해봤어요. 얘들아 해 지금 식 써줬잖아. 빨리 얘들아 하라고. 나 지금 안 구워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만. 왜 46? 946 나오죠. 그럼 약분해서 2에서 곱하면 30 더하면 15, 45 나오죠. 이런 간단한 계산 문제는 이렇게 못 구해가지고 큰일이다.
대박이다 진짜.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 수업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숙제는 네.